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장관 후보자는 강선우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더 자료를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예 자료 제출 0건, 한 건도 자료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참고인도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배경훈 장관 후보자 역시 자료 제출 4%. 수백 건의 자료 제출 중에 제출한 것은 지금 한 20건 정도. 그리고 전재수 전재수 후보자도 자료 제출하지 않았고, 그나마 강선우 후보자가 좀 많이 하긴 했네요. 61%. 나머지는 0%, 4%, 0%입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참고인도 없이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했을 때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했는데 그래도 통과되지 않았느냐. 이게 새로운 어떤 기준이 됐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도 버티면 된다. 자료 제출 안 하고 증인 안 불러서 그냥 하루 정도 잘 때우면 그냥 장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준이 마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김광선 교수님.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청문회를 보면 네. 굉장히 국민과 야당을 좀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봐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야당이 아무리 질이 멸렬하고 힘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을 좀 의식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또 여당의 지지가 높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아니, 기본적인 청문회의 어떤 취지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도 마찬가지고 산무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네. 그래도 자료 제출도 찔끔 잡고 왔고 증인 없고 참고인 없고. 그 똑같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청문회 때 밝히겠다. 청문회 굉장히 짧잖아요. 네. 더군다나 장관 청문회는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날 몇 시간만 버티면 되겠다는 거고 그런 취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청문회 자체는 수사하는 게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장관 자체, 청문 대상자가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해소가 된 게 없어요.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어떤 무용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선을 좀 과도하게 넘고 있다. 적어도 정말 밀어붙여서 강행해서 임명하고 싶다고 한다면 네. 청문회를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자료 제출하게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해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명하겠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건 앞으로 어떤 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청문회가 새로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아마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타깝죠. 조계 변호사님, 그리고 이런 그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을 부르자, 그리고 참고인을 부르자라는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후보자에게 이런 의혹들, 저런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그거를 풀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는 차원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그 의혹이 깨끗하다면 당연히 증인 부르고 참고인 부르고 자료 제출하고 해서 자신의 의혹을 깔끔하게 털고 가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야 간사 간 협의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각 네. 당이 어떤 요구하는 자료나 증인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당이 제출하는 이 증인의 명단 이런 걸 보면 네. 실제 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거나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보다 이 그냥 제기된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혹을 가지고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증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뭐 제기된 의혹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증인의 입을 통해서 후보자를 공격하는데 그 시간을 다 써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청문회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증인 명단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합의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 김민석 총리의 예를 들어보면 맹탕 청문회라고 하는데 그건 자료나 증인이 없어서 맹탕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네. 어느 정도씩 그 제기될 때마다 김민석 후보가
상당한 해명을 했고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근거들을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그게 정말 문제가 있다는 다른 어떤 내용을 전혀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맹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자료 그 당시에도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된 후에 계속 재산 공개를 하고 있었고 네. 재산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고 하면 후보자가 이제 그걸 다 이 재산 사이에 이 수입과 지출 간의 간극을 다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정도 했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어떤 확실한 반증이 없이 거봐라 뭐 그렇게 말로 때우려고 하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게 크게 공감을 얻지는 못하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꼭 필요한 증인이고 꼭 필요한 자료라면 당연히 제출을 하고 채택해서 불러서 후보자로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여야 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청문 자체를 그렇게 흠집내고 모욕 주고 이걸로 그 시간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은 증인 신청이었기 때문에 합의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